네, 법치주의 강조하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후보입니다. 박순애 후보자입니다. 이재승 기자, 음주운전, 그것도 만취 음주운전이죠. 네,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였습니다. 네, 당시 면허 취소 기준 0.1%에 2.5배에 달하는 그러한 양이었는데요. 개인마다 다르지만 0.1%는 사물 분간이 어려운 상태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갔다고요. 네, 우선은 이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를 했지만 검찰이 벌금형 선고를 했지만 박 후보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네. 당장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음주범죄 처벌을 현실화하겠다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을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죄는 있는데 처벌은 없다. 이게 법치주의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논문 재탕 의혹인데 이건 해명을 내놨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있죠. 네, 박 후보자는 2015년 이전에는 그 논문과 관련해서 중복게재 규정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데요. 박 후보자가 학교장으로 있었던 한국행정학회 규정을 보겠습니다. 보면 2002년에 개정한 논문 기고 요령을 보면 다른 학술지의 심사를 의뢰했거나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분명하게 적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박 후보자는 이득을 본 게 없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네, 연구비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연구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연구 윤리를 위반했는지 그러한 여부를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죠. 서울대한 교수는 20년 전에도 논문을 인용할 때는 당연히 출처를 밝히는 게 상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결국은 인사검증 문제인데 일단 하나 더 짚을게 공공기관 평가단장 시절에 민간은행의 사회이사를 겸직한 것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이 박 후보자는 2017년에 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KB국민은행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매년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데 KB국민은행도 이 시기에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입찰에서 모두 탈락은 했지만 이해 충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인사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라는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 대통령실은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팀이 논란이 된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봤을 때 흠이 되지는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네, 이재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